그 직업에서, 그 어떤 영역에서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를 잘 판단해서 거기에서 문제를 잘 찾아내면 개선 활동과 연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미 작업, 본질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잘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문제 발견 노하우 2,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항목에서 지금 현재의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바람직한 수준, 다시 말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잘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항목에서 현재의 수준을 어떻게 잘 측정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수준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산 기업에서는, 제조기업에서는 뭐 품질의 수준, 어떤 생산성의 수준, 그죠? 납기 수준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개선 활동의 수준, 개선 활동의 레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높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거냐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대상, 그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이 뭐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잘 찾지 못하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잘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스마트하게 설정하라 이런 말이 있죠. 스마트하게. 이게 뭐 스마트 공장에서 스마트가 아니고 스마트에서 SMART 이 5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목표를 설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이 있는, 그리고 시간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목표 설정의 관점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보통 기업에서 보면 연간 단위로 KPI 항목을 정해서 목표 관리를 하죠. 그래서 목표를 정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지도할 때 보면 양의 지표, 뭐 매출액이라든지 생산성 이런 부분, 양의 지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보면 한 30%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자. 음의 지표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지표들, 뭐 불량률이라든지 뭐 재고 금액이라든지 뭐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감 50%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자 이렇게 보통 이제 유도를 합니다. 물론 그게 뭐 1년 동안 해야 될 그 목표는 굉장히 도전적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실행 여부를 체크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가져갑니다만, 어쨌든 기업에서 이런 KPI 목표 관리를 할 때 목표 설정을 높게 설정하는, 그러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하게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의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또 측정하라 그랬죠. 그 시험 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등수가 될 수도 있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하지 못하면 이게 개선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기 반에 학생이 30명인데 등수로 예를 들어 한 28등을 하고 있다, 아주 낮은 이제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이 목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0명 중에 28등인데 뭐 6개월 이내에 그 반에서 3등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이 목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스마트하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측정 이제 거의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면 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뭐 그냥 안 할래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더라도 단계를 나누어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주로 이제 3단계를 잘 나누는데, 첫 번째 1차 목표는 지금 현재 28등에서 20등을 한번 해보자. 그게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뭐 10등에 도전해보자. 또 10등이 달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3등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어떻게 단계별로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어떤 방법론, 개선 대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관점, 이것이 바로 문제를 찾아서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어떤 이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 발견의 노하우 세 번째, 고객과 경쟁사의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품질 수준, 뭐 생산성의 어떤 수준, 뭐 재고 관리 수준, 어떤 항목이든 좋습니다. 원가의 어떤 정도, 이것을 고객이 원하는 수준하고 일치하느냐, 또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경쟁사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그 부품을 경쟁사는 어떤 수준에 만들고 있느냐,
그것을 잘 파악하면 역시 문제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부품, 이 제품에 현재 우리 자사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 경쟁사의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개선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에 보면 이제 목표 과제를 정할 때 항상 우리가 3C 분석해가지고 고객의 요구 수준, 그 다음에 자사의 강점, 뭐 경쟁사의 약점 이렇게 해서 3C 분석을 하죠. 영향을 미치는 이제 포우 분석까지 같이 합니다만 이럴 때 이제 고객과 경쟁사의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해야 될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운동 선수들이든 또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이 경쟁자, 고객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자와 얼룩말의 관점에서 보면 사자는 도망가는 그 얼룩말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이게 얼룩말을 잡을 수가 있고, 얼룩말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자보다도 더 빨리 도망가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쟁자와 고객은 어느 제품, 어느 사회에서도 항상 존재한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분석해내서 개선 활동과 연계시키도록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잘 찾아내서 개선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 발견의 노하우 2, 세 가지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